조력 전문가를 위한 공감적 경청 7장 전이 반응의 5가지 특징. 나는 상담할 때 내담자의 기분이나 행동 또는 상담사 자신의 기분이나 행동이 현실에 근거한 반응이 아닌 과거에 받은 마음 상처의 아픔에서 오는 전이 반응임을 깨닫고 그것이 어떤 전이 반응인지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원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후나오카와 그린슨을 참고하여 과거의 아픔에서 비롯되는 전이 반응의 5가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아는 것은 전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전이 반응의 특징 1. 다양한 의미에서 부적절한 반응. 모든 전이 반응의 특징의 공통적인 기본 요소는 그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부적절함의 한 예로 교수에게 공포를 느껴 그를 피하려고 하는 대학생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그 교수가 성질 급한 심술쟁이라서 학생들에게 자주 소리를 지르고 불쾌한 이야기를 한다면 A씨가 그를 싫어하는 것은 현실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공포를 느끼고 피하고 싶은 것이라면 그것은 그 교수에 대해 현실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대상에게 느꼈던 마음을 그 교수에게 옮겨 놓은 것입니다. 반대로 성격이 고약한 교수에게 분노나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도 전이 반응입니다. 나도 대학교 교수입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내게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인 전이 반응의 일종이지만 그 비현실성을 깨닫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내가 팔을 휘두르며 강의를 해서 가까운 자리에 앉은 학생이 맞을 수도 있다면 멀리 떨어져 앉는 것이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또는 내가 앞자리에 앉은 학생에게 나쁜 성적을 주는 경향이 있다면 앞에서 먼 자리에 앉는 것이 현실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는 가까운 자리에 앉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강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자리에 앉은 학생에게 나쁜 성적을 준다는 소문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내 행동이나 인품과 관계없이 단지 내가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무서워하고 다가가기 힘든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수인 나에게 다가오고 눈에 들고 싶어서 강한 관심을 요구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한편 유소년기에 부모에게 거절당한 마음의 상처가 적어서 전이 반응을 그다지 일으키지 않는 학생은 나를 대할 때 긴장하지 않아서 여유로우며 편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죠. 2. 전이 반응의 특징. 감정의 강도가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함. 전이 반응에는 감정의 강도가 부적절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적합한 상담사라면 내담자를 온화하게 대하고 격렬한 감정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모두 과거의 아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상담사가 심리적, 육체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보호자처럼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 내담자가 온화하게 앉아있는 상담사에게 분노를 느끼거나 의존적인 마음을 품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담사 가운데 전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자기 마음의 문제로 인해 내담자를 의존하게 만드는 반지원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학생을 의존하게 만드는 상담사. 중학교에서 학교 상담사의 보조로 일하던 한 여성의 일입니다. 그녀는 복도에서 학생의 몸을 만지거나 안으며 너는 괜찮은 애야. 내가 널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까 힘내 라고 격려하고는 했습니다. 상담 차원에서 이런 행동은 매우 비지원적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전이 욕구를 자극하여 의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거절당하고 상처받은 정도에 따라 유아적인 애정 결핍과 공허함을 마음에 품은 채 살아갑니다.
상처가 심할수록 애정을 바라며 어리광을 부리는 광희의 성적인 의존 욕구도 강해집니다. 깊고 큰 상처가 있는 내담자의 기대고 싶고 어리광 부리고 싶은 감정이 표면화될 때 극단적인 경우 상담사에게 안아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담사가 그를 안아준다면 내담자는 잠깐 긴장이 풀려 안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가진 애정 결핍이 현재의 어떤 대상에 의해 정말로 충족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성적 결핍이 강할수록 더욱더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애정 결핍과 공허함을 열심히 억누르면서도 마음속에서 항상 우울한 생각을 느끼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면의식에 드러날 때는 24시간 꼭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까지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24시간 내내 붙어 있어도 그 마음의 극심한 결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담자를 안아주더라도 팔을 풀면 내담자는 이제 안아주지 않네, 나를 거절했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소년기에 거절당한 상처가 있는 사람의 결핍을 현재의 인간관계에서 채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현실의 인간관계에서 필연적으로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느낌의 경험을 반복합니다. 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가득한 나머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조차 에너지 수준에서의 교류를 닫고 있으므로 고독을 느낍니다. 전이 욕구와 버림받은 느낌. 애정을 원하고 응석 부리고 싶고 기대고 싶은 내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상담사는 커져만 가는 그들의 한없는 애정 욕구를 결국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이때 내담자는 버림받았다라고 느낍니다. 내담자는 지금까지 버림받았다라고 느끼는 인간관계를 반복해 왔으므로 자신을 버리고 상처를 준 상대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 애정 결핍, 공허함, 고립감과 함께 격렬한 분노를 품으면서 그 고통을 참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격렬한 분노는 평상시에는 억압되어 있지만 항상 부글부글 수면 위로 떠오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펄펄 끓어오르는 마그마가 분출하듯 언젠가는 표면화됩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심하게 공격하거나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집단 괴롭힘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격성과 굳은 도덕관. 그들은 시간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학교에서는 성실하게 공부해야 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성욕이나 성행위는 추접스럽고 더러운 것이다 등 굳은 관념과 가치관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하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경멸합니다. 또 시간을 지키지 않는 머리가 나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은 공격당에 마땅하다라고 정당화합니다. 자기 내면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비현실적인 공격성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고 수용해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분노는 억압됩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해방되길 원하며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분출됩니다. 이처럼 타인을 공격하는 구실을 얻을 목적으로 굳은 도덕관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도덕관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처가 깊은 사람이 갖는 굳은 도덕관은 부모의 애정을 원하다 못해 몸에 밴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부모가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 준다는 느낌이 부족했으므로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합니다. 진짜 자기 마음의 소리나 느낌을 무시하고 부모가 바라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체득하려는 것입니다. 부모와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는 비행 청소년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언뜻 보면 부모나 교사의 기대나 지시를
지키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가치관에 얽매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여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부모가 생각하는 나쁜 인간상을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만약 부모가 학벌과 성적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졌다면 그들은 성적이 나쁜 자신에 대해 깊은 죄책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흔히 이래야만 한다는 매우 곱고 좁은 가치관을 갖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격렬한 공격성을 발휘합니다. 이른바 가정교육이 엄격한 부모 가운데는 아주 좁고 굳은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부모에 대한 공격성을 무의식 중에 아이에게 향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가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이에게 있는 그대로의 너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절입니다. 물론 부모가 아이에게 다양한 요구를 하는 마음에는 애정이 깔려 있기 마련입니다.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엄격해지고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부정하는 대신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강요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의 그런 생각이 아이에게는 애정으로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강하게 느끼며 자란 아이일수록 부모의 거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럴수록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대부분 부모와 마찬가지로 굳은 도덕관, 가치관을 갖게 되고 그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받지 못한 분노를 억압하는 사람 가운데는 후배에게 몹시 권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랫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미해결된 공격성을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또 유소년기에 애정결핍과 공격성을 가졌던 사람 가운데 매우 공격적인 공상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세상의 파멸을 상상하는 것 등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불신. 우리는 누구나 부모에게 조건 없이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사랑받고 수용되기 위해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아이일수록 그 조건에 맞지 않는 나 자신을 부정합니다. 부모에게 성실하게 공부해서 성적이 좋은 아이는 대단하고 훌륭한 존재이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는 훌륭하지 않다. 어머니에게 화내거나 말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너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욕구를 채우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이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등 무의식적 요구를 강하게 받을수록 자기 내면에 게으름 부리고 싶은 마음이나 즐기고 싶은 욕망, 분노와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 자신의 순수한 감정과 욕구 등을 나쁘고 위험한 것이라고 느끼고 억누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나 마음은 억누르고 규제해야 한다. 본능대로 행동하면 나태해지고 파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성악설의 인간관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타인의 행동이나 생각을 판단하는 의식은 자기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데서 생겨나게 됩니다. 나쁘다고 여기는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므로 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타인을 책망할 때는 자기 안에 그 사람과 똑같은 특성이 있지만 죄책감 때문에 자기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이에 대한 부모의 전이 반응. 우리는 모두 크든 작든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를 가진 채 자랐습니다. 완벽한 부모란 없기 때문이죠. 상처가 크면 클수록 치유되지 않은 자신의 과거 상처로 인한 전이 반응을 자기 아이에게 격렬하게 일으킵니다. 한 여성이 나쁜 행동을 한 자녀를 혼내기 위해 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아이는 밖으로 내보내지 마요 라고 하며 어머니에게 매달리고 울부짖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아이를 밖으로 쫓아냈고 아이는 더 격렬하게 집에 들여보내달라고 울며 소리칩니다. 의식상으로는 이런 행동이 아이를 위해서 혼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를 엄격하게 대하는 이유 가운데 사랑하기 때문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담이 진행되면서 어머니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거부해도 아이가 아직 나를 찾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 정도로 아이에게 자신을 필요로 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격렬한 애정 욕구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커서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구하는 부모에게 교육 상담사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조언하거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대부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어린 시절 마음의 고통에서 비롯된 자신의 전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 과도한 훈육 등에 대해서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랑하니까 또는 가정교육이니까 라고 믿으며 정당화할 것입니다.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머릿속으로 올바른 양육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노력할 수도 있지만 부모 자녀 관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따뜻함이나 공감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상처가 큰 부모일수록 그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본인이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하므로 자녀를 예뻐할 마음의 여유가 적은 것이죠. 전이의 강도가 높은 연인 관계. 앞서 전한 바와 같이 연인, 부부 관계는 과거의 아픔에 기초한 전이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연인, 부부 관계가 심리적으로 건강한 두 어른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함께 행복과 기쁨을 만드는 성숙한 관계가 아니라 근본적인 아픔으로 인해 자신에게 없는 것을 상대방에게서 받으려는 필요에 의한 관계일수록 공허, 불안, 상대를 원하는 충동, 의존성, 분노, 공격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척질척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면 그런 괴로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표면적이고 얕은 거리를 둔 관계가 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전이 반응을 경험합니다. 다만 그 강도가 낮을수록 정상 또는 건강한 마음 상태에 가깝다고 하죠. 반대로 애정결핍, 공허, 증오, 공격성의 분출 정도가 높을수록 경계성, 성격장애,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상태에 가깝게 됩니다. 전이 욕구와 상실의 아픔, 소중한 사람을 잃은 마음의 아픔도 전이 현상과 크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향한 예착이 넓은 의미의 성적 호기심을 띠고 있거나 분노와 공격성을 포함한 양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 대상을 잃었을 때 심각한 마음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상실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만큼 시간도 걸립니다. 이것은 펫 로스 증후군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에서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복잡성 비탄이라고 부릅니다. 상실의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때도 상담은 효과가 있습니다. 복잡성 비탄에 시달리는 사람은 상담과 같은 지원이 없으면 꽤 오래도록 불행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살게 됩니다. 그 괴로움을 평생 짊어지며 사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초반에 사례로 언급했던 학생을 격려하며 몸을 만지는
학교의 상담 보조 교사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 보조 교사에게 기대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라는 욕구를 자극받은 학생 가운데 그녀를 심하게 의존하게 된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생에게 끈질게 달라붙는 것이 싫어졌다. 그녀가 학교를 그만둔 뒤에 예전 상담 보조교사에게 연락하고 싶다며 학교에 거듭해서 요구한 학생도 있었지만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보조교사는 학생에게 상처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자기 마음의 상처에 근거한 욕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상담 보조교사 같이 무조건 따뜻하고 상냥한 태도가 지원적이며 공감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적절한 감정 반응의 예. 전이 감정의 격렬함이 부적절한 또 다른 사례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심리사로 일했을 때 직원들이 교대로 한밤중이나 주말에도 응급 대응을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지니고 있었죠. 내가 담당이었던 어느 날 한밤중에 한 여성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는 그녀의 호소를 오랫동안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갑자기 당신같이 지독한 인간은 좀처럼 없을걸? 당신은 세상에 크나큰 손해야 라고 전화에 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내 대응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 상담사는 능력이 없구나 라고 단념하고 전화를 끊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격렬한 반응은 현실적인 반응이 아닌 과거에 겪은 아픔에서 온 것입니다. 비현실적으로 격렬한 감정 반응과는 반대로 감정적 반응이 있어야 적절한 장면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도 대개 전이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근무할 때 나는 업무상 착오로 상담 약속을 어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바람맞은 내담자는 다음에 만났을 때도 짜증이나 분노 또는 실망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분하고 이해심 많은 협조적인 내담자를 연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담사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전이 반응입니다. 3. 전이 반응의 특징, 양가적. 아이는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과 보호를 요구에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없을 때 공포와 불안, 슬픔, 고독을 느끼는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부모에게 심한 분노감을 느낍니다. 즉 아이는 부모를 원하는 욕구와 그 반대에 부모에 대한 공격적인 감정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동일한 사람에게 동시에 정반대의 감정이 존재하는 것을 양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양가적인 반응을 인간 관계 속에서 반복하는 것이 전이입니다. 전이 반응에는 다른 사람의 애정과 관심을 구하는 충동과 타인을 공격하는 충동이 공존합니다. 기대고 싶은 욕구,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 동경, 어리광, 성적 욕구, 이상화 등을 양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분노, 미움, 혐오, 경멸 등은 음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경우 두 감정 중 어느 한쪽은 표면화되고 다른 한쪽은 억압됩니다. 그러나 양성전이의 이면에는 음성전이가 도사리고 있으며 반대로 음성전이의 이면에는 양성전이가 있습니다. 사랑이 지나쳐 미움이 100배라는 표현은 전이의 양가 감정을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반항적인 아이들이 보여주는 양가 감정. 전이의 양가 감정 사례로 선생님의 눈에 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학생은 의식상으로는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양성전이 감정.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선생님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 예뻐하는 거부감이 드는 사람이라는 음성전이의 지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 감춰진 음성전이 감정은
선생님이 상처가 되는 부주의한 발언과 행동을 할 때 나에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하다니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해주지 않는다라며 심한 분노를 표현합니다. 심하게 화를 내는 음성적인 반응의 이면에는 선생님에게 이성적인 인간상이나 교사상을 찾는 이상화라는 양성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선생님이 충족시켜주지 않을 때 실제로 사람이 누군가의 이상을 100% 만족시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화가 나고 그를 경멸할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의 억압된 분노가 분출된 것이지만 정작 학생 본인은 자신에게 미해결 분노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만약 비난을 당한 선생님이 화가 나서 그 학생을 혼내면 학생은 역시 선생님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분노와 공격을 정당화할 그럴듯한 이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어른의 애정과 관심을 간절히 원하는 아이는 거절당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으므로 분노를 굳게 억압하고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부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아이, 친구를 따돌리는 아이 등 타인을 공격하는 사람은 사실 공격하는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한편 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 존재를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런 현상도 음성전이의 밑바닥에 양성전이가 존재하는 양가 감정의 일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이 반응이 양가적이라는 것은 부모나 교사 등 어른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적대적이고 반항심이 높은 아이일수록 사실은 그만큼 애정과 관심을 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들의 반항적인 행동에는 그런 식으로 눈에 띄므로써 관심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반항하는 아이 가운데 사실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큰 만큼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거절당할 위험을 피하려고 오히려 어른을 싫어하고 공격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분노가 강한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스스로 거부합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받지 못하는 고통을 더는 겪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적대적이고 반항심이 높은 아이를 지원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실은 사랑받고 싶지만 적대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의 깊이를 최대한 그 아이의 입장이 되어 생생하게 상상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반항심이 큰 아이일수록 유소년기의 애정 결핍이라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양성전이와 음성전이의 표현법. 경계성 성격 장애라는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연인 등 가까운 대상이나 상담사를 이상화하여 극단적으로 존경하고 의지하다가도 갑자기 심한 증오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한 사람이 어떤 때에는 완벽한 양성전이의 대상이 되었다가 또 어떤 때는 극단적인 음성전이의 대상이 됩니다. 양성 반응과 음성 반응을 분리하여 하나의 감정이 어떤 사람에게 향하고 또 하나의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 방어 기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어른이나 교사에게 반항하는 청년이 애정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여 연인이나 자기 그룹의 리더에게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 한 교수님의 조교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그 교수에 대해 음성 전이를 일으켜 나에게는 이상화된 양성 전이를 겨누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교수라니 가당치도 않다. 그에 비하면 노보루는 아주 훌륭하다. 노보루가 모든 수업을 맡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또 일부러 돈까지 써가며 대학 신문에 그 선생님을 비난하고 나를 칭찬하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가난했던 나는 그 돈을 나에게 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4. 전이 반응의 특징, 급변하는 성질. 아이는 부모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기쁘고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면 어쩌지? 하고 느끼는 순간 불안해지고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전이 반응이란 그런 경험을 이후의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람에 대한 전이 감정이 갑자기 변하는 때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불리는 심리적 고통을 가진 사람은 자주 그렇게 반응합니다. 친한 친구였던 중학생 여자아이 2명이 사이가 나빠지면 서로 험담하고 미워하다가 어떤 계기로 화해하면 다시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 돌아가는 것, 연인을 이상화했다가도 공격하는 사람, 영어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던 학생이 선생님의 부주의한 언행만으로 그 선생님을 심하게 미워하는 것 등이 전부 급변하는 성질의 사례입니다. 5. 전이 반응의 특징, 비현실적으로 완강한 성질. 아이가 일단 부모의 애정에 불신감을 가지면 그것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기 생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부모를 신뢰하는 것은 목숨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전이에서도 동일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급변하는 성질과 모순된 것 같지만 전이 반응은 일단 생기고 나면 좀처럼 변하지 않는 끈질긴 성질이 있습니다. 예전에 나에게 한결같이 의존적인 전이 감정을 가진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미움받는 것이 견딜 수 없었으므로 부끄럽게 생각되는 것들을 계속 감추려고 했습니다. 내가 당신은 본인이 좋아지는 것보다 제가 좋아할 것을 우선시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지적해도 그녀의 의존적인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수라서 나를 무서워하는 학생은 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역시나 내 앞에서는 긴장합니다. 종교 신자들이 명백히 모순된 행동을 하는 교주를 광적으로 계속해서 믿는 것도 끈질긴 전이 성질의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전이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전이는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저항의 근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전이가 저항이 되는 현상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겠습니다.